국감에서 반말 논란이 나온 모양입니다. 나이가 어린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40살 이상 연장자인 답변자가 실수로 반말을 했다는 건데요. 문득 나는 요즘 어떻게 하고 다니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회에서 10살, 20살 차이 나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대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상대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할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쾌하게 구는 사람을 만나본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니까요. 심지어 저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통성명을 안 했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자꾸 마주치면은 단 한 번도 제 인사에 존댓말로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허리를 더 숙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볼 작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연장자의 입장일 때, 그리고 보다 많은 경험이 바탕에 있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법한 것들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따지듯이 물어오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일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소설 속에 구절이 있습니다. 아시모프의 소설 파운데이션에서 현명한 권력자인 셀버 하딘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젊은 사람을 다루는 데에는 아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할 책임이,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지. 칭찬과 인정해주는 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 청년에게 자존감이 부족한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칭찬과 인정이 없는 그런 세월을 견디며 생존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월하게 청년의 부족한 자존감을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은요, 환불 원정대의 Don't Touch Me였습니다. 박미경님, 옹디처럼 하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명희님, 공감이요. 어른다운 행동은 안 하면서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싶네요. 서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현안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볼 때, 그렇죠. 어른은 늘 어른다워야겠죠. 신명진님, 옹디의 오프닝 멘트, 예, 생각하면서 생활해야겠네요. 많이 배려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지만 부족함이 없진 않겠지요. 이런 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부족할 리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부족한 분들은 예, 이런 종류의 생각을 또 이제 예, 잘 안 하시더라고요. 김명희님, 옹디 베란다에서 보는 앞산이 얼마나 예쁜지 우리 딸이 크레파스로 마구 그린 것처럼 너무 예쁘네요. 저 길을 한번 걸어봐야겠어요. 아침부터 굉장히 시적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날은 맑은데 이게 지금 도대체 며칠 만인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가 아주 참 밝고 더러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이 심각한 미세먼지가 며칠 만인지 모르겠어요. 몇백일 만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빠져나온 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겠죠? 그래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나왔던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클리너스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이죠.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에요. 히스토리월드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님,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지난주 이어서 역사 속 왕릉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오동주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취미처럼 되어버린 헌혈하러 갑니다. 40분 버스 타고 또 경전철로 갈아타고 가는데 가기는 좀 번거로워도 헌혈하고 나면 뿌듯해요. 2달 반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서 올해는 마지막 헌혈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진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이럴 수가.
참 이 뿌듯하실만 합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되고 이런 일은 또 좀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셔야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헌혈 비축치도 그렇고 조혈모세포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참 이 기증자 부족으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동준님 같은 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김희수님, 웅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딱 그렇습니다. 며느리 둘을 보고 나더니 행동이 너무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고 그 밑에 며느리 생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아내 생일은 달력에 표시를 하지 않는지. 게다가 며느리들 생일에는 용돈까지 송금을 합니다. 여보, 며느리들 생일 챙기는 것처럼 내 생일도 좀 챙겨주면 안 될까? 올해는 기대를 좀 해보려고요. 참고로 제 생일은 10월 23일입니다. 김희수님은 참 이게 섭섭하실 수 있는데 참 제3자인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흐뭇하고 부럽기도 하고 따뜻하고 그러네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김희수님도 그 아내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하지 않나.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금 화목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8516님, 웅디는 아프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셨나요? 전 지금 2번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올 4월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대신 엄마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가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 병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내가 평소에 이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살았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좀 지워버리시고 머릿속에 일단 나 하나만 남겨보시죠. 그러면 뭔가 포기하고 싶다가도 반대의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잘못될 수 없다, 버티고 있다 라고 여기던 것들이 오히려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힘내시고요. 잘 될 겁니다. 8516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절반인 것 같습니다. 꼭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정 뒤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스카프가 예쁘십니다. 추워서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긴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아침에.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그 윗도리도 위에 이제 굉장히 그 치렁치렁한 걸 걸치고 오셔가지고 뭔가 동포 같기도 하고. 쿨한 척을 하려다가 이 명이 짧아질 것 같아가지고. 뭐야. 네네. 그렇습니다. 이선희님이 좌미세 우방사 우리나라 힘내라 하고 보내주셨는데 좌미세먼지 우측에는 방사능 이걸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참 명쾌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코너의 그 중국 대변인으로서 좌미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이렇게 당황하는 거 참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게요.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릴지 정말. 우방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수님? 이게 작가님.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제적인 예의가 없다, 도덕이 없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진짜로 그 보관하기가 어렵다면은 어떤 국제 회의라도 열어서 뭐 여러 뜻을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있는 나라인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주변 나라들한테 진짜 굉장한 민폐. 이게 라는 생각이 방법이 듭니다. 없는 게 뭐냐? 일단은 그 하루에 170톤씩 나온대잖아요. 후쿠시마에서. 예.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일본 동쪽으로 이제 방출을 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1년 후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방류하는 건 맞는데 양이 너무 방출한 많습니다. 양이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제 후쿠시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하 참 예. 바로 옆 나라가 이 정도면은 자, 아까도 제가 뭐 농담조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세나 이런 때였으면은 옆에서 이런 종류의 어떤 그 폐기물을 버린다. 옆 나라에서 거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만한데. 그러니까요.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참 명쾌한 문자 보내주신 이선희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썬힘 교수님, 네. 이 다른 프로에 나가서 트로트를 부르고 뭐 그러고 돌아다녀요 요즘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PD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작 방향에 따라서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거기는 뭐 트로트 코너였기 때문에 네. 아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트로트 코너에 왜 나가셨어요? 제가 미스터 트로트에 예. 그 참가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커트가 된 게 뭐냐면 저 깜짝 놀랐던 게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만 45세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어. 그래요? 성인 가요 프로그램에 성인이 지원 못하면 누가 그런데 그 얘기 하지 말지. 알겠습니다. 그냥 나이 제한 있었다까지만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다들 그렇구나 할 텐데 45을 밝히니까 슬퍼지잖아요. 그렇네요. 녹음 방송에서는 편집 부탁드릴 건데 아 그렇구나. 노래 부르는 저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 불러주세요. 45 이상이 부르는 트로트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독립. 두 번째 소원도 독립. 오 독립 한입 두입 레미제라블인가요? 떨어지는 잠깐만 이게 트로트가 맞나? 밤에 김부 선생님의 그 정신을 노래로 한번 아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이 예, 아침 별 오전에 이렇게 또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참 풍부한 코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코너입니다. 저는 역사밖에 안 갖고 나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거리 재능을 가지고 오시니 제가 참 힘듭니다. 아니 제가 버티기가. 그 받쳐드리는 거죠 우리 작가님. 박가을 작가님께는 귀여움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상쇄되지 않을까. 우리 또 이제 보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요? 자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 속의 왕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네. 지난주에 참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썬킹 교수님은 준비한 내용 하나밖에 못하지 않았나요? 아예 못했죠. 아, 아예 다른 못한 얘기만 건가? 하고 끝나버렸죠. 애드립을 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오는 걸 어떻게 입에서.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또 그 저기 우리 저 작가님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예. 그러니까 중국 이제 황릉을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명십삼릉이라고 있어요. 베이징 네. 서북 쪽에 있는 건데 그 명나라 황제가 총 16명이었거든요. 근데 3명 빼고 나머지 13명의 능이 지금 그 베이징 서북 쪽에 이제 명십삼릉이라고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13개의 황릉이 다독다독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능의 부지 크기가 여의도만 해요. 그러니까 여의도 1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능에서 다른 능으로 넘어갈 때는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시내 버스. 근데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중국에서 관우상을 제작한 게 제작 뭐 이제 완료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완료됐어요. 완료된 거예요? 그게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사이즈 줄이라고. SBS 사옥 4배 크기던데요? 그게 그 아니 그 약간 왜 그렇게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대요. 인공위성에서요? 관우상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걸 지금 왕릉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크기를 왜 큰 걸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무슨 탑이 예. 350m다. 어. 그럼 중국은 351m. 아, 그러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높게, 네. 더 크게. 정답 미국에선 모르는데. 아 예. 그래서 이 명십삼릉에 예. 그 중국 베이징 패키지 가시면 꼭 한번 들리는 코스예요. 아 코스구나. 코스인데 다 지하 궁전화돼 있어요. 지하 궁전화돼 있는데 겉으로도 크고 지하 궁전도 있고. 겉으로도 크고 지하 들어가면 더 깜짝 놀라고. 개방이 돼 있는 등이 정릉이라고 해가지고 어? 오, 아니, 서울에 있는 정릉 말고 오.
우리에게는 임진왜란 때 파병을 해줬던 만력제 신종. 예. 왜? 조선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었던. 조선 천자. 아, 그렇지. 별명이 조선 왕이야. 조선 왕이었어요. 만력제가. 하도 조선 편을 드니까 신하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하필이면 13개의 황릉 가운데서 예. 만력제 능을 한번 파헤쳐 보자라고 느낀 게 결정 내린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중국인들 가운데서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황제예요. 아, 그럴 만도 하죠. 명나라를 말아먹은 황제니까. 예. 그래가지고 누구 걸 팔까 하다가 예. 장릉이라고 해서 그 베이징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했던 영락제의 묘가 있는데 그건 팔 수가 없고 등을 이 만력제의 등을 한번 파보자. 그래서 발굴을 했어요. 예. 아시다시피 방금 그 얘기하신 김에 만력제가 예. 48년 동안 재위를 했거든요. 어유 예. 48년 동안 재위하면서 몇 년은 놀았거든요. 몇 년 놀았게요? 46년? 아니요. 그거 너무한다. 48년 황제하면서 예. 30년을 놀았어요. 역대 전무후무한 황제 파업이야. 뭐 하고 놀았어요? 그냥 술 먹고 놀면서. 술 먹고 놀면서 그게 이건 정사에 나와 있는 건데 예. 만력제 신종이 정력에 좋다는 건 다 먹었대요. 아이고. 그중에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산 잉어를 갖고 와가지고 얘가 죽을 때까지 팬대 잉어를 팍 뻐끔 팍 뻐끔 파파파파 왜 그럴까?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아파가지고 잉어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 아파. 그거를 받아 먹으면 오래 산다고. 매일 잉어 한 마리씩 두들겨 패요. 아파 한 거를 아유 세상에. 통통. 아유 통각이 있나? 뭐요? 어류가 통각이 있나? 있죠. 있죠. 네. 어떻게 세상 얼마나 불쌍해. 하여간 30년 동안 예. 황제를 이 노릇을 안 하다가 7년 딱 황제 노릇을 한 것이 임진왜란 때거든요. 놀다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파병하라고. 그게 유일한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력제가 북에서 오셨나요? 국제 교류의 시대니까. 그렇죠. 맞닿아 있으니까요. 국경이.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력제 이제 묘를 이제 만들었는데 예. 그 이제 중국인들은 그 최악의 황제로 명나라를 망친 황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는 건드릴 수가 없고 이 만력제의 능인 정능을 파헤치자. 그래서 연구진들이 파헤쳤어요. 그 이제 그 발굴했는데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도 남아 있고. 그 약간 몸이 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게 또 나와 있고 또 아편 중독이라는 것도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가 마침 문화 대혁명 시대였네. 이 발굴 시기가. 발굴 시기가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홍위병들이 우리 중국 한족을 망친 만력제를 가만 놔둘 수가 없다 해서 명13릉 정릉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또 그때가 베이징에 또 큰 폭우가 내렸네. 그래서 싹 다 쓸려 내려가 가지고 지금 가면은 그 정릉에 그 패키지로 들어가시면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텅텅텅 다 비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면은 홍위병들이 뭐 이제 과학, 기술, 또 특히 이제 뭐 역사, 유교 문화 이런 것들 완전 싸그리 뭐 말살하던 시기인데 그 뭐 거기에 만력제 무덤이면은 더 아주 그냥 열을 올려. 한족의 역사의 흑역사다.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지배층이 어떤 백성들을 고혈을 짜서 만들어서 이렇게 거창한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이념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역사에서 볼 때는 굉장한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손실이 그렇죠.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그 역대 황제의 어떤 그 유전적인 어떤 또 고고학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갖고 사실은 유추할 수 있는 사실들 역사 기록과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역사 연구에 있어서는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문혁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진짜 중국이 자기들이 그 세계 역사상 최초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꽤 이제 종류의 가지수가 많은데 대부분이 근거를 이제 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에이 너희들 말로만 그래 그러는데 사실 이제 좀 살펴보면은 중국이 최초가 맞긴 한데 그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문혁 때 홍위병들이 다 불태워버린 거야. 중국 스스로. 그 중국에 가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묘라고 해서 예. 공자를 묘시는 묘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예.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비석들이 있는데 예. 모든 비석들이 이제 가로로 다 칼자국이 나 있어요. 다 이제 그 박살 내버린 거지 홍위병들이. 그걸 다 나중에 접착제로 붙였는데. 붙이긴 했구나. 붙였어요. 근데 복원이 됐죠. 예. 근데 이렇게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황제라는 그런 악평을 받고 있는 만력제가 만력제. 유일하게 칭송을 받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예.
왜 파병을 해줬잖아요. 파병을 했죠. 그래가지고 파병한 그 근거가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은 만력제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예, 맞아요. 꿈을 꿔가지고 예. 관우가 등장을 해가지고 관우 형님 만력제 보고 음. 내 보고 형님 사실은 형님은 만력제 이전에 전생의 유비였다고. 그리고 지금 조선에 있는 조선왕 선조는 장비다. 그렇다. 우리가 놔둘 수가 없다. 파병을 해서 장비를 구해야 된다. 도원결이 파이팅. 유비 권우 장비 천하의 무적일세. 언제 드라마예요? 만화인데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이거 송시열 등등등이 만든 게 대동묘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종로에 있는 그 동묘도 동료. 예. 우리나라에 갑자기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등장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장비의 적이니까. 그러니까 관우가 보냈다. 이 참 대단한 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뭐 동료 얘기는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훌쩍 이렇게 벌써 가버렸네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자, 역사 속 왕릉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6호선 고려대 입구 근처에 보면요 홍릉 수목원이 있습니다. 홍릉은 원래 1895년 10월 8일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바로 이 왕후가 묻혀 있는 곳이죠. 현재 홍릉은 1919년 고종 황제가 승하하고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장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보기 중 고종 황제의 비인 이 황후는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기황후, 2번 소황후, 3번 명성황후. 힌트 주십시오. 나는 미우라 공사다. 너는 누구냐? 나는 뭐요? 조선의 국모? 내가 조선의 공무다. 그렇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향의 바람의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훈쇼 오늘 박광일 작가님, 썬킹 교수님 모시고 역사 속 왕릉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가님. 네, 시작하고 30분 동안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게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만력제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선 왕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좀 특별한 인연이라고 할 만한 왕과 왕비가 있어서 그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서울릉에 있는 숙종과 그의 왕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숙종 얘기군요. 네, 일단은 숙종은 왕비가 4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3분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4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왕후인 인경왕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후인 인현왕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후였다가 쫓겨난 희빈장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왕후였던 인원왕후인데요. 이 네 명이 모두 그러니까 그 숙종의 능이 있는 서울릉 영역에 묻혀 있습니다. 아, 장희빈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뜻밖의 숙종은 살아서도 네 명의 왕후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시간 차이를 두고 조선에서는 이제 왕비라 그러면은 한 시대에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다음 왕비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네 명의 왕비와 공간적으로 같이 이제 묻혀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을 이제 만드는 방식을 보면은 첫 번째 무덤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던 인경왕후인데요. 이분의 삶이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10살에 이제 숙종에게 이제 시집을 왔는데 19살 때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공주님을 낳았는데 일찍 다 여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중에 태가 있을 때 아이를 베고 있을 때 천연두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병도 아니고 천연두니까 결국은 인경왕후는 경희궁에 머물고 그다음에 이제 숙종은 창덕궁에 머물고 그리고 병이 낫다라는 얘기를 듣고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생을 마감해서 19 너무 어리다. 어린 나이로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왕후가 이제 인경왕후가 잉능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제 따로 묻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왕비의 이제 교차에 대해서는 뭐 경신기사, 갑술, 황국 얘기하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현왕후가 1701년에 35살 젊은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뭐 폐위되고 다시 복권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인현왕후는 마지막 돌아가기 1년 반 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픈 병을 겪었습니다. 아우 그렇게 한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아픔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석한 논문을 보면은 이분이 예. 왜 이렇게 아팠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일종의 이제 류마티즘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 관절염. 이게 일종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잖아요. 아 예. 그런데 그 면역 체계에 영향을 끼쳤던 거는 스트레스일 거다. 그렇겠지.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지만 도대체 옛날 사람들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것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인현왕후에게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다. 매우 큰 스트레스죠. 그렇죠. 예. 왕비로 간 것도 스트레스인데 쫓겨나서 죽을 뻔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불러왔지만 그 옆에는 희빈 장씨가 있고 그 과정들을 놓고 보면서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삶을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이제 병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게 류마티즘이 뇌로 그다음에 뇌에서 다시 오장육부로 가서 거의 모든 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아 속수무책으로 다 예. 터져버렸구나. 그래 승정원 일기의 그 치료 기록에 보면 거의 매일 치료를 합니다. 1년 반 동안. 근데 낫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 분인데 1701년에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종은 인현왕후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제 공식적인 왕비로 택했던 것 같대요. 그래서 1701년 인현왕후가 돌아갈 때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그 옆에 자기가 묻힐 공간도 만듭니다. 보통은 이제 조선 왕릉에서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그런데 약간 미안했든지 미안해야지. 다음 왕비가 예. 돌아가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부인이죠. 이제 인원왕후가 되는데 그 부인이 돌아갈 무덤 자리를 미리 좀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잉능 비슷하게 하나의 독자적인 왕릉으로 만들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1720년에 숙종은 돌아가서 인현왕후 옆에 묻혔는데 천연도로 똑같이.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묻혔는데 1757년에 인원왕후가 돌아갈 즈음에 영조가 자기 왕릉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돌아갔으니까 정성왕후가 돌아갔으니까 영조도 똑같이 이제 자기도 그 옆에 묻히겠다고 서울릉 안에다가 예. 영역을 만들다 보니까 두 개의 왕릉을 동시에 작업을 못하는 겁니다. 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선 왕릉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2,000명에 3,000명이 5개월 동안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작업을 동시에 못하니까 결국은 인원왕후를 그 숙종하고 인현왕후가 붙여 있는 쪽에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인현왕후는 독자적인 왕릉을 갖지 못하고 그 옆에 약간 옆에 조금 이렇게 좀 붙어 있는 되게 어슷하게. 이상한 위치예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왕릉이 왜 저렇게 생겼지? 두 분은 붙어 있고 왜 한 부위는 저렇게 떨어져 있지? 이런 느낌이 되는데 그래서 뜻밖의 인현왕후는 살아 있을 때 남편이었던 숙종과 조금 더 가까워졌고요. 그러네. 예, 그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이 안 듣고 계시나 봐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70년대 광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빈묘라고 했던 그 희빈 장씨의 무덤은 그쪽에서 이제 조금 그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서울은 경내로 거기로 옮겨오게 됩니다. 1970년대.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 분의 왕비가 숙종과 같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죠. 아무도 없는 밤에 이 네 분들의 영혼들이 나와서 남편 얘기를 하면 썩 유쾌한 광경은 아닐 것 같은데. 방송 전부터 계속 영화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계속 킹덤 3 극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왕비 얘기하면 막 거창하고 굉장히 높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랑 특별할 것 없고 때에 따라서는 더 고통스러웠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나 왕비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왕릉 답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물론 이제 숙종으로서는 네 명의 부인이 같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다 보면은 역사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연대를 외우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업적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를 한번 이렇게 추체험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킹 교수님. 네.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데는 뭔가 그 시공간을 초월해 있고
선택길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드라마 하나는- 앨리스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는 창희빈, 하나는 이현왕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저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생 안 할래요. 1910님, 박광일 작가님 TV에 나오신 거 봤어요. 갓 쓰고 한복 입으신 모습 귀엽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아 사실은 제가 그 며칠 전에 서울로 재현 배우 하셨어요? 서울 야변행을 할 때 조선시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뉴스 프로그램에 잡혔어요. 아, 근데 갓 쓰고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네, 도포 입고 그러고. 아니 근데 포스가 지금 그 SNS 사진 올리셨는데 거의 도승지급이세요. 수염만 붙이셔도 더 완벽했을 건데. 젊은 나이에 도승지가 됐어요. 아 이런. 아, 이것도 몰랐네. 이거 왜 이게 본인이 좀 직접 말씀 좀 해주시지. 아, 배꼽 잡네. 0113님, 박가일 작가님 해리포터 같아요. 인상 짱 좋으시고 귀여우세요. 스카프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귀여워. 복 받으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중국으로 가볼까요? 그 우리도 이제 문무왕 등 이제 해전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 물 속에 있는 수중능이 하나 있어요. 아 약간 고대 이제 춘추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 와신 상담으로 유명한 함녀, 함녀의 에너지. 진짜 근본 없다. 전 이보다 더 근본 없는 드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오래 나실 거예요. 오래 가실 거예요. 함녀의 에너지. 예. 합력. 이 오나라의 이제 함녀가 예. 그러니까 죽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이 월나라와 이제 오나라의 아들들이 서로 이제 복수전을 펼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와신상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부차와 월구천 이것도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니까요. 한 달에 얼마 벌어? 월구천. 그다음에 자동차 왜 타? 야, 너 부재가 어떻게 돼? 오부재 걸린 차야. 오부차. 아, 월 9천 괜찮네요. 월구천 괜찮다니까. 예. 월나라 왕이 누구라고? 월구천이라니까. 어쨌든 이 함녀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그 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인 그 오부차가 아버지 정말 능을 정말 명당자리에 놓고 싶어가지고 그 직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오나라의 수도가 지금 소주란 데거든요. 소주. 예. 바로 옆에 보면 태호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서울시 4배 크기의 호수. 호수가 네. 바다에 바다. 어. 이 태호라는 호수 이 왼쪽에 예. 왼쪽에 한 동산이 있는데 예. 여기다가 이제 능을 써라라고 해서 능을 조성을 해요. 근데 지금도 그 조성이 돼 있는데 이름이 호구예요. 호구. 호구요? 아 이거 호구 잡혔다 그게 아니라 어. 그 아버지의 능을 만들고 있는데 오부차가 함녀 왕의 밤마다 흰색 호랑이가 와가지고 능을 지켜줬다. 그래서 호랑이 언덕이라고 해서 호구. 호랑이가 그 저기 뭐 대가도 없이 지켜줬으니까 호구 맞네. 나보다 더 심하네. 함녀 에너지가 낫지. 함녀 에너지 호구. 박수. 역사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여기에 이제 지금도 그 소주에 가면 호구라는 언덕이 공원화돼 있어요. 함녀의 묘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함녀가 예. 취미가 검 모으는 거였어요. 칼. 아, 검. 칼 모으는 거. 어.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3,000개를 모았대요. 검을요. 그래서 아들이긴 오부차한테 유언으로 내가 평생 모았던 이 칼들 다 능 안에 같이 묻어달라고. 아, 정말 좋아했구나. 이거를 같이 묻었대요. 그 아들인 그 오부차가 아버지인 함녀 그 능에 예. 탐이 나잖아요. 어. 2번에 걸쳐 가지고 이걸 능을 팠어요. 아, 그래요. 첫 번째가 진시황에 한번 팠고 야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그 함녀 묘 안에 검이 3,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파보라고. 보검이 있을 수도 있지. 보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시황이 파다가 못 찾았어요. 그 남겨놨어 그냥 구멍 구더기를. 나중에 또 한 번 파. 누가 파냐면 오나라의 손권이 손권도 베이스가 거기였거든요. 아유, 손권. 야, 참 반가운 손권 나왔습니다. 왜요? 나 그냥 반가워, 손권. 손권? 손씨가 아무 다 좋아합니다. 왜요? 손권, 손견 다 좋아해요. 아, 와우,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손오공도 있고. 그 손권도 한 번 더 파. 완전 큰 구덩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지금도 검지라는 큰 호수가 생겼어요. 아, 또 호수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의 호수예요, 검지. 야, 엑스칼리버.
그러니까 못 찾은 거야. 얼마나 진시황과 손건이 예. 크게 구덩이를 팠냐면 예. 지금 검지의 유람선이 다녀요. 이야, 스케일. 진짜 크구나. 그 바로 앞에 또 뭐가 있냐면 아, 큰 바위가 있는데 예. 중간에 쪼개진 바위가 있어요. 엑스칼리버? 비슷하네. 계속 다 이어지는데 호수 속의 검, 이야, 쪼개진 바위. 누가 먼저 한 누가 명은 먼저? 먼저예요, 영국이 엑스칼리버가 먼저요? 먼저. 중국이 먼저요? 중국이 먼저죠. 엑스칼리버 이거 저작권 위반. 이게 검을 좋아했던 함녀가 예. 대장장이가 검을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얼마나 강한지 예. 한번 바위 한번 쳐봐라. 그래서 딱 쳐가지고 검이 깨지면 이 대장장이는 아웃 죽고 아이고 이거. 그다음 이 바위가 깨지면은 튼튼한 거기 때문에 대장장이 살고 이 검이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시검석이에요. 시검석? 우리가 시금석. 우리가 시검석 하는 거. 아. 그것이 바로 그 검지 바로 앞에 있는데 제가 봐도 춘추 전국시대 돌같이는 안 보여요. 언제 문역될까요? 그러면 언제 될까요? 약간 시멘트도 묻어 있고. 시멘트도 좀 묻어 있고. 네. 그렇군요. 야, 이 시금석이 거기서 온 거구나. 제가 태호 근처를 여러 번 지나가 봤는데 예. 그 얘기를 알았으면 미리 한번 들러봤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임시정부 유적지가 항주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남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또 이제 임시정부 발자취 이제 또 탐방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올나라 있는 데가 이제 항주가 되는 거고 오나라 지나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난징이 되니까 그쪽으로 갈 때 항상 태호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서시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면 해주실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 제가 호수 안에 의천검, 도령검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진시황과 손건이 그 발굴했다라는 그 사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선왕릉 이야기 이제 조금 좀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숙종과는 다른 케이스가 된 왕인데요. 바로 숙종과는 다른 케이스. 예, 부인이 3명이나 있는데 혼자 묻힌 임금님. 아이고, 바로 외로워라. 중종입니다. 중종.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종이 조금 좀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게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종인가? 왜요? 어차피 후대가 붙이는 이름이니. 예. 네, 일단 그 첫 번째 부인은 그 유명한 단경왕후입니다. 예. 폐비 신씨라고도 보통 알려져 있는데 신수군의 따님. 근데 이제 신수군의 동생은 연산군의 부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종 반정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예. 누이냐 딸이냐.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뭐 아직 세자가 괜찮으니 하면서 누이를 선택을 하는 바람에 예. 결국 이제 신수군이 죽임을 당하는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 딸이었던 이 그 단경왕후는 그대로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왕후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난리를 쳐서 일주일 만에 폐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래서 우리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왕비, 7일의 왕비. 7일? 천일의 애니 갑자기 떠올랐어. 그렇죠. 그쪽에서 아마 표절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더 짧다. 흥. 그러니까 원정 환불대가 아니라 우리 저기 저작권 탐. 이것도 영국인데 천일의 애. 그러니까요. 영국이 많은 문제가 그 많습니다. 헨리 8세의 그 여자 이야기도 보면 숙종 얘기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동양 고전에 관심 있지 않나. 해니 8세가요. 네. 성공회가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단경왕후가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비가 이제 그 장경왕후가 들어오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쨌든 뭐 단경왕후도 성품이 좋았다 그러지만 장경왕후도 성품이 좋았다 그럽니다. 근데 인종을 낳다가 25살 나이로 돌아가시게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서삼릉 일대에다가 희릉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중종이 생각하기를 저 왕후 옆에 묻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이제 나중에 실천에 옮겨서 이제 거기 옆에 묻히는데 그때 왕비가 세 번째 왕비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결국 자기는 죽으면 혼자 묻히게 생긴 거죠. 아니면은 그 옆에 묻혀야 되는데 그건 그림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꾀를 씁니다. 문정왕후가 어떤 꾀를 쓰냐면 저 희릉 자리가 별로 자리가 좋다, 풍수가 좋지 않다. 임금님 묻혀있기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근거지였던 지금 서울 강남 쪽에 정릉 자리로 옮깁니다. 정릉으로. 왜냐하면 그 앞에 봉은사의 그 보우 스님이 자신이랑 가장 친한 스님이었거든요. 화를 잘 쏘셨나요? 아니요. 원래 이제 문정왕후가 이제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그때 이제 봉은사가 굉장히 큰 절이 됐었고 그래서 실제로 삼성동 봉은사하고 정릉이 굉장히 가까운 이유가 그런 것과 연결이 있거든요.
정릉의 원찰이에요. 그 원찰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 그걸? 제례를 대신 지내주고 거기에 음식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 절을 원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역할을 봉은사가 하도록 해서 이제 세팅을 딱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딱 죽었는데 문제는 이제 명종을 포함해서 아들이었던 명종을 포함해서 신하들이 문정왕후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정릉 자리가 지금도 보면 물이 질벅질벅 나옵니다. 밑에 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자리가 좋지 않다. 진짜 안 좋은 건데. 예, 라고 해서 결국은 문정왕후의 무덤을 또 따로 만듭니다. 예. 그게 태릉이에요. 그게 태릉. 네. 그래서 결국은 왕비가 3명이나 있지만 마지막 부인을 센 부인을 둔 덕분에 때문에 결국은 중종은 혼자서 남았다. 묻혀 있는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죠. 그 정릉 바로 옆이 선릉인데 선릉에 그 성종과 정현왕후가 묻혀 있거든요. 예. 이 정현왕후가 중종의 생모예요. 중종을 예. 낳은 그러니까 뜻밖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들을 붙여준 케이스가 돼요. 데려가시오. 네, 그래서 강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뜻밖의 효도를. 그래서 그렇군요. 네, 가까운 곳에서 아들을 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정현왕으로 볼 때는 자기 남편도 옆에 있고 그다음에 아들도 발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게 산 사람도 만나는데 인연이 있지만 죽어서 묻힐 자리도 인연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숙종과 그 중종은 완전히 반대의 사례가 아니었나. 왜 그렇게들 근데 그 죽은 뒤에 일을 걱정들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마 이제 죽은 뒤에 발복이라 그래서 거기 돌아가신 분도 평화롭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죽은 뒤에 죽은 뒤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예.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시대 가장 큰 송사가 산송이라 그래가지고 무덤 자리를 놓고 송사를 벌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민사 같은 건가요? 예, 일종의 그러니까 큰 집안에서 명당을 지어놓습니다. 크게. 그러면은 그게 명당인 걸 알면은 그 옆에다가 원래 무덤을 하나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명당 주변에.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후대 제례를 지내러 와서 우리 할아버지 옆에 조그만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이 복을 가져가거든요. 그 영화 명당이 그 스토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내서 그 무덤을 파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파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또 그 영혼의 문제가 어떤 그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죽은 자리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인연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역사 속 왕릉 이야기. 아이고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진짜 온갖 미디어를 다 봐도 역사 이야기는 여기가 제일 재밌어.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잘해요. 두 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두 분 나누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가뚜기 3세로 요즘 많이 불리고 있죠. 뮤지컬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함현지 씨 만나보겠습니다. 함현지 씨에게 궁금하신 점 이만세서 한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돌발 퀴즈 정답은 3번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래요? 내일도 저 나오면 안 돼요? 함현지 씨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군요. 옆에 앉아 있어도 돼 그냥. 옆에서 라면 드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거표란을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끝곡으로는 임창정의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교수님 힘든 건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희망이죠. 작가님 힘든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다 인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썬킴, 박광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분명 다시 돌아갈 수